안녕하세요. 남다른이의 수학 강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학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수업들이 그러하듯이 이 기본 강의를 먼저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클리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 강의는 개념은 확실하게 빠짐없이 다루나 지루하지 않게 컴팩트하게 정리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가 끝나고 나면 어떠한 뼈대를 세워서 요약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꼭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운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풀이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오답을 해결하는 피드백입니다. 학생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혹은 문제가 묻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선생님과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스스로 틀린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배웁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주제가 끝나면 어떻게든 요약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배우고 나면 다 잊어먹었어요,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설명해 봤다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잊어도 가장 중요한 구조와 뼈대, 이런 것들은 남아있게 되고 또 남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상이 항등식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결국은 항등식이 수많은 유형이 있지만 항등식이 무엇인가, 항등식의 기본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한다면 무엇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초에서도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는 대략 교재마다 다르지만 5개에서 6개 사이에 유형을 제시하지만,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사실 단 2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곡선 위에 접선이 존재할 때와 곡선 밖에서 그은 경우, 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아주 컴팩트하게 유형화를 해내야만 기억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12번 문항을 통해서 이를 좀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처음 공개됐을 때 굉장히 생소하고 새로운 유형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유형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수능 문제가 그러하듯이 너 그것 알고 있니? 이렇게 거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항등식입니다. 이것이 항등식임을 바로 캐치해냈다면 이거 x에 관해서 정리하게 되고, 그럼 x에 관해 정리하게 된다면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인수분해 문제로 가볍게 풀립니다. 제가 개념의 중요성 때문에 고1반에서 이 문제를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연속이라는 것은 고2의 수학 2에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만 짧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풀어봐 줬더니 대체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 문제도 연속이라는 개념과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고 그를 적절하게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거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의 형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무엇보다 정리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기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때는 제가 만든 4가지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개념 노트, 펀치라인, 엔드게임, GR그알이라는 교재인데요. 개념 노트는 정규 수업의 기본 교재로 학생들의 개념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치라인은 개념 노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교재이고요. 대체로 많은 수준의 학교의 내신 시험들이 이 범위 내에서 커버가 됩니다.
엔드게임은 펀치라인을 넘어서 좀 더 어려운 문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 고등학교에서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들 중에 이 꼭 풀어봤으면 하는 내용들, 약간 변별력이 있던 이 문제들을 엄선해서 기출분석서를 최종적으로 풀이하고 시험을 돌입하게 됩니다. 개념 노트는 정규 수업의 기본 교재입니다. 개념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것까지 염두에 뒀습니다. 고난도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지점과 이유라는 것, 그 방법론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고, 또한 무엇보다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려워지는가를 유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전에 활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긴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은 수능 대비 수업이라고 말하는 2차, 3차 개념 강의 시간에 이루어지는데요. 잘하는 학생들은 처음 배울 때도 좀 더 확장된 것까지, 실전적인 것까지 배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내신 진출은 익숙해질 때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을 한 번씩 풀어보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적응력을 높이는 것에도 주안점을 뒀습니다. 펀치라인은 개념 노트 다음에 사용되는 문제 연습서입니다. 대략 한 과목당 300에서 40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개념 노트와 함께 복습 교재로 셀이나 RPM 같은 시중에 문제 연습서를 사용하는데, 이를 반복해 풀어도 채 담지 못하는 그런 유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 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이 문제 유형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봤습니다. 개념을 극대화하고 허점을 찌르고 정곡을 찌르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요. 평가원이나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시중에 있는 8종 교과서를 모두 검토한 후에 괜찮은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다음은 엔드게임이라는 교재입니다. 펀치라인 수준에서 대부분의 내신이 대비가 맞춰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반드시 좀 풀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1등급을 대비하는 교재 엔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고난도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는 요새 아이들 용어로 괴랄맞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계산이 지저분하거나 굉장히 지엽적인 발상들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실력을 키우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 중에 이해 능력과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것, 내신 빈출 문제 중에 어쩔 수 없이 암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제로 정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엄선해서 다뤘습니다. 펀치라인과 엔드게임을 마치게 되면 시험 전에 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게 합니다. 3, 4년치 기출문제 중에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들을 제외하고 반드시 꼭 풀어봐야만 하는 것들, 이걸 사전에 풀어보지 않았다면 시험 현장에서 매우 당황했을 법한 문제들, 혹은 굉장히 중요한데 놓치고 있던 문제들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따로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내신 변별력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또한 학교 스타일, 학교의 문제 출제 스타일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이 두 학교는, 이 학교는 명지고고 이 학교는 가제울고인데,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 두 개가 매우 닮았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시험에 내시고, 특히 교과서를 바탕으로 시험에 출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중요한 게 다르거나 지역별로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중요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우리 학교의 문제로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5시부터 9시, 일반 학생들은 6시부터 10시, 한 번의 수업이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5시에 등원하여 7시까지 선생님 수업을 듣고, 7시부터 8시까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이름 붙인 클리닉 시간을 통해
모르는 내용이나 틀린 문제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8시부터 9시까지는 당일 배운 문제들을, 예제들을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당일 수강, 당일 복습의 패턴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반 학생들은 이에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6시부터 7시까지는 질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질문 정리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질문도 그냥 15번이요 이런 게 아니라 15번을 먼저 풀어보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를 제대로 체크하고 선생님한테 15번을 여기까지는 풀겠는데 이 다음에 무엇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것이 가장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질문도 제대로 하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먼저 등원해서 이러한 과정을 해야 합니다. 혹여나 만약에 미진한 과제가 있다면 이 반드시 수업에 참가하기 전에 복습을 마치고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7시부터 8시까지 마찬가지로 클린 시간을 갖고 8시부터 10시까지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귀가하게 됩니다. 이런 커리큘럼을 잘 따라온다면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학 때 1회차로 개념 원리와 RPM으로 해당 부분을 먼저 보게 되고요. 개학하게 되면 개념 노트가 약 180문제, 펀치라인이 약 300문제, 400문제, 1등급 교재 엔드게임이 한 150문제, 그리고 제가 시중에 교재로, 복습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센 700문제를 합치면 총 1500문제를 풀게 됩니다. 제 교재들만 합쳐도 한 약 800문제인데 이것은 이 숫자만 바꾸고 형태는 그대로인 문제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각각의 다른 유형들, 다른 질문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거의 모든 유형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만 엄청나게 많이 풀려서 사실상 외우게 만드는 그런 과한 수업 방식도 아니고 또한 충분한 연습을 거치지 못하는 그런 방식도 아니고 고난도는 고난도답게 기초는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잘 구성된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